이번 영상은 몇몇 분들의 요청이 계셔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고 두 기업의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 영상들은 일반인들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질타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고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일반인이 맞습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종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단지 제 영상의 목적은 보시는 분들이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으로 원하시는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인으로서 대략 2-3일 정도의 시간을 걸려 만든 영상의 결과를 10분 이내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심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항공사의 비교에 앞서서 두 기업의 현재 이벤트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에는 최근 호재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호재는 정부에서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지원 대상으로 대한항공이 가장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사의 진위 여부를 떠나 기한기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간산업을 위한 자금이고 항공업이 수혜업종인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악재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같은 뻔한 악재 외에도 대한항공이 공시한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1조 1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이고 6월 1일에 처음 공시가 있었고 6월 4일 유상증자 금액을 늘리면서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 상환의 목적임이 명확히 공시가 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는 상식적으로는 주가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것이 미래의 기대 수익과 예상 가능한 이벤트들을 현재 가치로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상증자 같은 예상 가능했던 이벤트들이 이미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거긴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자구 계획안이 반려되면서 매각설이 현실화되면서 주가 폭등을 경험한 이후로 3월 말경 최저가를 찍고 현재는 어느 정도 반등한 상황입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썸네일을 어그로를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글을 쓰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성하고 있지만 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 본심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이 정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있을 겁니다. 방대하게 리스 운영되고 있는 항공기들이 너무나 큰 고정비를 이끌고 있고 항공산업이 좋을 때는 리스한 항공기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업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항공업이 매우 안 좋을 때는 과도하게 리스한 항공기들이 엄청난 고정비를 일으켜서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HDC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 가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 인수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는 합니다. 요지는 2019년 12월 27일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했을 때와 비교하여 현재 아시아나항공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HDC는 재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은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2019년 상반기에 비해 현재 부채가 4조 5천억이 증가했고 부채 비율은 16,126% 급증했으며 자본 잠식도 격화되었고 순손실도 확대되어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2분기 보고서가 현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크 자료이겠지만 2020년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두 기업을 비교하면 대한항공이 거의 2조이고 아시아나항공이 1조로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딱 2배입니다. 매출액으로 봐도 대한항공이 2조 4천억으로서 아시아나항공 1조 3천억의 거의 2배입니다. 순이익률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매출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적자 규모가 비슷합니다. 순이익률은 아시아나항공이 순손실률이 마이너스 52.8%로 매우 높습니다. 항공기 보유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166대, 아시아나항공이 84대로 역시 대한항공이 2배 정도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항공기 보유 대수와 매출이 매우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관련 유형자산을 보면 대한항공이 12조 8천억으로 아시아나항공의 3조 3천억에 비해 거의 4배 많습니다.
반면에 부채로 잡힌 리스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합쳐서 아시아나가 5조 9천억으로 대한항공의 절반이 넘습니다. 항공기 관련 유형자산과 부채 항목을 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자기 자본의 힘으로 더 많은 자산을 확보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무리하게 항공기를 리스했다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대한항공은 1200%이고 아시아나항공은 6200%입니다. 델타항공의 부채 비율은 얼마일까 궁금해서 2020년도 1분기 보고서를 보니 3800%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간값입니다.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항공업계에선 그리 나쁜 숫자는 아닌가 봅니다. 자본 잠식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누면 자본 잠식률입니다. 쉽게 보면 주주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기업에 낸 돈이 회사에 지속된 손실로 인해 까먹는 게 자본 잠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항공은 자본 잠식이 없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 1조 5천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에서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본 잠식률이 81.2%입니다. 자본 잠식률이 위험한 것이 거래소에서는 잠식률이 50%가 넘어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 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대한항공은 94.3%, 판관 비율은 9%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원가율은 112%이고 판관 비율은 10.4%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원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항공기 리스 등 경영 스타일에서 대한항공에 비해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쉽게 보면 주식의 하락장일 때 레버리지 상품이 손실이 더 큰 것과 비슷합니다. 비용 부분에서 고정비만 따로 빼서 봤습니다. 물론 세부 비용들 중에 고정비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고정비로 분류한 인건비 항목과 감가상각비 부분에서도 일정 비용은 변동비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만 따로 빼서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서 항목을 보니 대한항공은 1조 1천억, 아시아나항공은 5,600억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비례하게 고정비의 비율도 나왔습니다. 국제선 운항률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6%이고 아시아나항공이 10%입니다. 운항하는 국제선들마저도 아마도 텅텅 빈 채로 적자 운항되는 항공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6월에는 운항률을 대한항공은 11%로 아시아나항공은 17%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나마 담비 같은 사업이 항공화물입니다. 항공화물의 운임은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게 국제 운임 평균이 올라갔고 이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단가를 높게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항공화물 수요와 단가의 증가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향후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면 종로구의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려 했으나 이게 정치적으로 엮이고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시세보다 낮게 매입하려는 서울시와의 갈등도 있고 부동산 매각 대금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데 시세보다 낮게 판다 해도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팔자니 채권은 눈치 보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항공화물의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운항률이 완전 회복할지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가 영구적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각 나라들이 국경을 조금씩 열고 있고 국제선 운항률은 6월이 5월보다 높고 7월은 6월보다 높고 어쨌든 결론은 최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HDC 현산이 그래도 여전히 인수하려는 의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HDC 현산 인수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 당장은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LCC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엄연히 한국을 대표하는 2대 항공사로서 기간산업으로 인정이 되기에 정부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망하도록 놔두진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HDC 현산이 인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그냥 아시아나항공이 망하도록 놔둘 리는 없습니다. 기업의 청산이 채권단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HDC 현산이 인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거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제까지의 방만했던 경영을 교훈삼아 강력한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기업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최악은 지나갔고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나은 경영 환경과 사업 환경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